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어. 34살 김은영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순간 63살 강숙자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다. 화장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진짜 너무 답답해. 밥 한 끼 먹어도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온갖 잔소리에 애 키우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든대. 자기가 뭐 육아 전문가야? 30년 전 방식으로 우리 애한테 이것저것 먹이려고 하고.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숙자는 숨을 죽인 채 화장실 칸 안에 서 있었다. 아들 부부가 3개월 전 이 집으로 들어온 이후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강숙자는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며 아들 38살 민준을 키웠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 전부였다. 민준이 결혼하고 독립했을 때도 섭섭했지만 자식은 결혼하면 제 길 가는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3개월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잠깐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회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졌어. 그리고 은영이가 둘째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숙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손자 5살 지훈이도 자주 볼 수 있고 임신한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그녀는 아들 방을 정리하고 손자를 위한 장난감도 사두었다. 입주 첫날부터 분위기는 이상했다. 은영은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숙자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 숙자에게도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시켜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며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켰다. 아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어머님, 저희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냥 편하게 각자 먹어요. 숙자는 서운했지만 참았다. 임신해서 예민한가 보다.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아침에 손자 지훈이에게 우유를 데워주려 하면 어머님, 지훈이는 찬 우유 마셔요. 빨래를 개주려 하면 저희 옷은 저희가 갤게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결정타는 손자 육아 문제였다. 어느 날 숙자가 지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돌아왔을 때였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훈이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고요. 미안하다, 깜빡했어. 그런데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조금도 안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절대 먹이지 말라고 했다고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는 옆에서 엄마, 은영이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며 아내 편을 들었다. 그날 저녁 숙자는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자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숙자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은영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어머님, 새벽부터 무슨 소리예요? 저 입덧 때문에 겨우 잠들었는데 미안하다,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늦게 일어나니까요. 숙자는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참았다. 조금만 참으면 돼. 곧 회사도 적응하고 둘째도 낳으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오늘 숙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 은영이 전화를 받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의 진심을 듣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매일 간섭하고
옛날 방식으로 애 키우려고 하고 남편도 엄마 편만 들고 차라리 빌라 월세라도 얻어서 나갈까봐. 그래도 공짜로 사는데 뭐. 공짜가 아니야. 정신적 스트레스가 돈보다 비싸. 진짜 하루빨리 나가고 싶어. 숙자는 화장실 안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 외로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며느리의 통화가 끝나고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숙자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63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얼굴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숙자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선의로 했던 모든 게 간섭이었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오랜 친구 65살인 정혜에게 카톡을 보냈다. 애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만날 수 있어? 정혜의 답장은 즉시 왔다.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나와. 우리 동네 카페에서 보자. 숙자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다시 봤다. 눈물 자국을 닦고 립스틱을 바르고 코트를 입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은영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친구 만나러. 저녁은요? 너희가 알아서 먹어. 숙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은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는 순간 숙자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해야 해.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순간이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집을 나가야 해. 정혜의 말에 숙자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다. 뭐라고? 내 집인데 내가 나가? 그래, 내 집이지. 하지만 지금 너 그 집에서 주인이야? 아니면 눈칫밥 먹는 식객이야? 정혜는 숙자보다 2살 많은 친구였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다가 결국 혼자 나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다. 애야, 내가 생각해봐. 지금 너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 못 가고 손자한테 과자 하나 못 사주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내가 원했던 노년이야? 숙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다. 나도 처음엔 참았어. 가족인데 조금만 참으면 되라고. 근데 알아? 그렇게 참을수록 애들은 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난 나왔어.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지만 거기서 내가 주인이야. 그래도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서운해하면 뭐 어때? 넌 평생 아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집에 돌아온 숙자의 눈에는 모든 게 달리 보였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민준의 옷가지, 식탁 위에 방치된 지훈의 장난감,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내가 치워야 하나?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숙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원룸 월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은영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영이 TV를 끄며 물었다. 내가 이사 갈 거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민준이 먼저 반응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여기가 엄마 집인데 어디를 이사 가?
근처에 원룸 하나 얻었어. 다음 주에 이사할 거야.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저희 때문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숙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서로 너무 불편해. 나도 눈치 보기 싫고, 너희도 간섭받기 싫잖아. 그냥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우리가 불편하게 했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제발 나가지 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너 솔직히 말해봐.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편해? 아니면 은영이 눈치 보이지?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됐어. 이미 결정한 거야. 집은 너희가 계속 써. 전세금도 안 받을게.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일주일 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다. 숙자가 가져가는 건 많지 않았다. 침대, 옷장, 책상 정도. 나머지는 다 두고 갔다. 민주는 계속 말렸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그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살아? 걱정 마.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은영은 구석에서 지훈을 안고 있었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얼굴. 할머니, 어디가? 지훈이 울먹였다. 숙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새 집으로 가. 지훈이가 보고 싶으면 놀러 와. 자주 가도 돼? 그럼 자주 와. 할머니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짐을 다 싣고 숙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숙자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미안해할 것 없어. 우린 서로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이니까. 이게 서로한테 더 나을 거야. 17평 원룸. 작지만 깨끗했다. 숙자는 짐을 풀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했다. 예전 같으면 가족 4명 분량을 샀겠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김치 작은 거. 카트를 밀며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마트 한가운데서 울 수는 없어서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다.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내가 갈게.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숙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서로 어색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다. 2주 후 원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친구 정혜와 영화도 보러 갔다. 어때? 나가길 잘했지? 응, 생각보다 괜찮아. 외롭긴 한데 편해. 그치? 나도 처음엔 울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은영이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은영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작은 데서 지내시다니. 죄송해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이게 딱 맞아.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임신 중이라 핑계대고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숙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은영아, 나도 잘못했어. 너희 세대는 너희 방식이 있는데 내가 너무 끼어들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은 선의로 해주신 건데 제가 너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진솔하게. 한 달 후, 이제 숙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아들 집을 방문했다. 들어갈 때는 미리 연락했고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손자랑 놀아주고 가끔 반찬을 해다 주었다. 은영도 달라졌다. 숙자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고 육아 조언도 귀담아 들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엄마, 진짜 그 원룸에서 괜찮아? 다시 여기로 올 생각 없어? 숙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지금이 좋아.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잖아. 가끔 보는 게 더 나은 관계도 있어. 엄마가 이렇게 강해 보이기는 처음이야. 그치? 나도 처음 알았어.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강하더라.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숙자는 거울을 봤다. 한 달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은영이 보낸 사진이었다.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쓴 그림을 들고 있었다. 숙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으로 놀러 올래? 어느 날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은영이가 진통 시작했어.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숙자는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병원은 갔어? 지금 가려고. 엄마, 지훈이를 좀 봐줄 수 있어?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까지만. 숙자는 잠깐 망설였다. 3개월 전 그 집을 떠난 이유가 떠올랐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지훈이 깨우지 말고 그냥 가. 어머님, 은영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옆 침대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딸이었다. 은영아, 고생했어. 애기 건강해. 네, 다행히 건강해요. 그런데 어머님,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산후조리원이 다 찼대요. 예약했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리가 없다고.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2주만. 아니, 10일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은영이 좀 봐줄 수 있어? 나는 회사 휴가가 3일밖에 안 나와서. 숙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3개월 전의 기억이 생생했다. 하지만 산후조리는 여자에게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었다. 자신도 아들을 낳고 제대로 몸조리를 못해서 지금도 무릎이 아팠다. 알았어. 열흘만 있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은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해. 산후조리는 내가 전문가야.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하지 마.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첫날 밤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으앙, 으앙. 밤 11시 갓난아기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은영이 일어나려고 하자 숙자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할게. 넌 누워 있어. 지금은 몸 회복이 최우선이야. 숙자는 아기를 안아 젖병을 물렸다.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울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트림을 시키고 안아서 달래도 소용없었다.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은영이 일어나려 했다. 안 돼. 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산후 3주가 제일 중요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서연이가 잠들었다. 숙자는 녹초가 되어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60대의 몸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어머님, 서연이 분유 양 좀 늘려주세요. 모자란 것 같아요. 안 돼. 지금은 이만큼이 적당해. 너무 많이 먹이면 배앓이해. 하지만 육아책에서는 책이랑 현실은 달라.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 지금은 이게 맞아.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3개월 전의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 또 시작이구나.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는 거. 하지만 참았다. 어머님이 없으면 자신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새벽 2시 또다시 서연이가 울었다. 은영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다. 방문이 열리며 숙자가 들어왔다. 내가 볼 테니 넌 쉬어. 희미한 불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허리를 구부린 채 아기를 안는 모습에서 은영은 무언가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거실로 나왔다. 숙자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서연이는 옆 요람에서 자고 있었다. 어머님, 은영이 조용히 불렀다. 왜? 어디 아파? 숙자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뭐가? 제가 지훈이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간호사들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 해보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겠어요. 숙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책만 보고 고집 부렸어요. 실제로 애를 키워본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이가 잠든 후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은영아, 나도 미안해. 3개월 전에는 내가 너무 끼어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저 친정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너무 간섭하셔서 20살 때부터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한테도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뭘 해주려고 하면 간섭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나도 너를 이해 못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적이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는 그걸 냉정하다고만 생각했어.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말씀도 귀담아 들을게요. 대신 가끔은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다 어머님 말씀대로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 나도 너희 방식 인정할게. 우리 서로 절충하자. 둘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했잖아. 열흘만 있는다고.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아직 제가 많이 불안해요. 숙자는 은영의 손을 잡았다. 은영아, 넌 훌륭한 엄마야.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매일 올게. 하루 2시간씩 와서 도와줄게. 매일요? 그래. 하지만 밤에는 안 있을 거야. 너희 부부가 함께. 서연이를 돌봐야 애착이 생겨. 나는 낮에만 도와주는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동안 은영이 편만 들고. 아니야. 부부는 서로 편 들어줘야지. 내가 잘한 거야. 다만 앞으로는 엄마 마음도 조금만 헤아려 줘. 알았어.
엄마, 숙자는 여전히 원룸에 살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4-4번은 아들 집에 갔다. 서연이를 돌봐주고 지훈이랑 놀아주고 가끔 저녁도 같이 먹었다. 하지만 밤에는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거리였다. 어느 날 은영이 말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지훈이 생일인데 어머님 집에서 파티해도 돼요? 우리 집에서. 좁은데? 괜찮아요. 어머님 집이 더 아늑해요. 지훈이도 할머니 집에서 하고 싶대요. 생일 파티 날 작은 원룸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케이크를 들고 은영은 서연이를 안고 지훈이는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도 우리 지훈이가 제일 좋아. 숙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거구나. 함께 있되 너무 가깝지 않게,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게,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게. 촛불을 끄며 지훈이가 소원을 빌었다.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